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소통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어제는 이제 우리 신쌤께서 하셨는데, 신쌤께서 우리 이제 사회자가 따로 있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부드러웠을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이준호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둘이서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수업하면서도 많이 듣는데, 저는 경찰 수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강사로서는 제가 했지만 수험생으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고민 같은 거를 좀 들으면서도 제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있는 수험생활도 했고 합격도 했고 현직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강의도 하고 있는 우리 이준호 선생님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 이준호 선생님한테 뭐 수험생활이라든지 뭐든 간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조금 마음에 드는 답변을 그렇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준호 선생님 소개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인재 경찰학 이준호입니다. 장정 교수님께서 너무 막 거창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오늘 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인데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선배 경찰관으로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수험 생활을 겪고 저도 합격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최종 불합격도 해보고 이제 실패 아픔도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강사 입장에서 말고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선배 수험생으로서 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같이 이 자리 서게 되었습니다. 자, 네, 말씀 잘 들으셨고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따 나중에 실시간 질문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아직은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강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심화 강의를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심화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하는데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출 강의가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학은 이제 저랑 우리 이주로 선생님께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집 있죠? 그걸로 12회 정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는 OX 또 문제집 있죠? 그걸로는 우리 이준호 강사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지선다하고 이준호 강사는 이제 OX를 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사지선다 그 객관식 문제집으로 하는 것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OX로 하는 수업은 이번에 이제 그 책으로 하는 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준호 강사가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OX 문제집이 이제 지금 24년 1차 대비로 뭐 처음 정식으로 출간하고 24년 2차 대비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봐주시고 좀 응원해 주셔가지고 2차 대비로 또 개정판까지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25년 1차 대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형식도 많이 바꾸고 이제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 공부하기 편하게 이제 구성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넣어가지고 새로 또 이제 이번에 개정판이 이제 이번 주에 인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책으로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출 강의를 그 OX 문제집으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14일에 저는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 총 이제 회차는 아마 20회 80강 정도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80강 정도 진행이 되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처음 하는 수업이니까 제가 이제 좀 안내를 드리며 소개를 드리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냐면 여러분들 내 친구 요약집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기본서 방대한 양에 좀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내 친구로 조금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이제 그런 학생들 엄청 많고 내 친구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친구를 똑같이 내 친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실제 시험에서 내 친구는 이제 요약집이다 보니까 약간 압축된 표현 그리고
문제 지문이 우리 기본서든 내 친구들 우리가 보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개념 같은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본질적인 거에서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내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배웠던 그 이론 내용을 문제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OX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된 지문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논점이 출제 가능한 논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OX 문제집에는. 그래서 그거를 얇은 내 친구 책으로 어떻게 풍부하게 내 친구 이제 OX 지문이 한 약 대략 4,000 지문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내 친구 얇은 페이지에서 풍부하게 다 어떻게 해석해내는지를 제가 1대1로 계속 다 연결시켜가지고 내 친구를 이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OX 기출 수업이지만 내 친구 요약집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그게 이제 제 수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얘기 이제 잘 들으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그 객관식 기출문제집으로 하는 강의는 12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매 일마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만으로 구성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경찰공제 있죠. 경찰공제회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지문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막 까칠이님 뭐 추베름님 막 여러분들 지금 막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여기 이거 누구죠? 이준호 1호 팬? 어느 분이시죠? 막 실강생일 막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이제 상담도 좀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실강생 분들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뭐 많은데 감동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좀 감동이란 말이에요. 연구실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 예. 우리 이준호 선생님이 또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좀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부러운데? 그러면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25년도 1차 시험 및 2차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안내를 할게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다 합시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 내년 1차 시험이 3개월 정도 지금 3월 달이 있으니까 시험을 본다면은 몇 개월이죠?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4, 5개월 정도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4, 5개월 정도에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은 2차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차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의외로 이제 뭐 합격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1차에 합격하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점핑을 해가지고 아직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풀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그 학생은 진짜 그냥 폭망이거든요. 2차에도 안 돼,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요, 그냥 차근차근히 기본을 밟아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1차 가능성도 있고 2차 합격 가능성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좀 학생들한테 뭐 네. 얘기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있으면 한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엄청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이제 학생들이 연구실에 찾아오고 제가 또 이제 수업을 했다 보니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찾아와가지고 상담 오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그리고 뭐 따로 상담을 통해서 뭐 카페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공부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찰학뿐만 아니라 이 경찰 시험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결국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엔 시험에 떨어져 보고 실패를 해보고 이제 그 방법에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방법을 안 들었던 학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0년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보고 합격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이제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제가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주어진 시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으면 이 1차 시험이라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경찰 채용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든 경감부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든 누구든지 수험생들 막 내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상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이제 들었던 부분 중에서 공감되는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좀 닦는다고 생각하고 4, 5개월을 보내시고 그리고 25년 2차 시험에 내시험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한 8개월, 10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빨리 합격할래.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25년 1차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막 기본 강의도 제대로 안 듣고 문제풀이만 무턱대고 뛰어들며 25년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또 똑같이 초시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좀 반복 안 하는 거는 각 과목 교수님들이 좋은 방법 제시해 주는 거, 그거를 그대로 따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댓글에 뚱이님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사전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을 바로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이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 속에 우리 뚱이님 질문도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까칠이라는 학생, 경찰학 너무 어려워요. 토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경찰학 참 공부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경찰학이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공부할 게 많고 암기할 게 많다 이런 느낌이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학을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최대한 저랑 이제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여러분 토 안 나오게 조금이라도 좀 쉽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앉아 그게 듣고 있는 학생 중에는 아마 초보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험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먼저 재수생, 네.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재수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볍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초보를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많은 학생들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보면서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생일 가능성도 많죠. 이제 재시생이라든지 재수생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생일수록 뭔가 내가 이제 이미 한번 수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강의도 이제 아무래도 재시생인 경우에는 강의 의존도를 좀 많이 줄이시겠죠.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양을 보면 그 강의를 안 듣는 시간, 그 시간을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 어떤 교재,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일단 먼저 철저하게 세우시고,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막 방대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초시생 때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결국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하고 가시면 합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시생일수록 뭔가 조금 간소화시켜가지고 루틴을 간소화시키고 생활적인 측면, 공부하는 측면도 그렇고 다 간소화시켜서 좀 간결하게 해서 그 집중을 하시는 그 노력을 하셔야지 합격의 길로 좀 한 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수험생들은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데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수업이거든요. 기본 수업. 그러니까 기본 수업에서 탄탄하게 이걸 잡아둬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수업을 듣더라도 이렇게 흡수가 좀 빨라지는데 기본 수업을 완전하게 제대로 안 하면요. 나중에 거기다가 뭐 문제풀이를 듣고 다른 수업을 들어도 그냥 숭숭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수업을 정말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력이 키워지는 거니까 기본 수업을 좀 여러 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 수업 들으면서 무조건 뭐 하자. 경찰은 기출 풀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경찰학이라는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달성은 그냥 40문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과 전혀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학은. 그래서 특히나 초보 수험생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재밌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그래요? 예전에 우리 장종 교수님 리즈 시절 때는 항상 어린 왕자셨는데 어린 왕자 타이틀 강성민 교수님께 뺏기셨죠, 지금? 지금 학생분이 여기 김수석 님이 교수님 백윤식 닮았어요. 내가, 하시는데. 네, 나이를 먹을수록 좀 비슷해지나 봐요. 예전에는 막 장동건 이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백윤식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나 보네, 내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유명한 짤 있으시잖아요. 장정훈 선생님. 장정훈 교수님 유명한 짤? 그 축구선수 레반도프스키. 아, 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보니까 국뽕이라는 학생이 국뽕 화이팅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자, 국뽕 화이팅! 꼭 합격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이제 뭐 장품모 이번에는 빨리 출발해 주세요. 예. 그동안 장품모가 되게 이제 막 늦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이제 물론 책 작업할 게 많긴 한데, 저번보다는 훨씬 더 빨리 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지금 이제 우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수험생 베스트 그 질문들 있죠? 질문을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 9월 기본 강의 듣고 11월부터 심화 기출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9월 기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이제 심화 뭐 기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싶은데 9월 기본 강의만 듣고는 11월 심화 기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기본 강의하고 심화 이론 강의를 분리해서 그 심화 이론에서는 기본에서 안 했던 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출은 심화에서 배운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만 들어서는 이제 심화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기출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11월에 심화 기출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거 전에 기본 강의 듣고 심화 이론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강으로 심화 기출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고 바로 기본 강의만 듣고 심화 기출 들어가면은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심화 이론을 중간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OX 문제집과 기존 기출문제집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거는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OX 문제집이랑 기출 문제집이 이제 똑같이 이제 내용상으로 담고 있는 거는 똑같죠. 기출 문제집도 원분 형태의 기출 문제를 담고 있는 거고 OX 문제집도 기본 베이스는 기출 문제라는 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시험에 있어서.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것 때문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로에 서실 거예요. 과연 사지선다 원문 기출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OX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의문이 드니까 이 질문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기출문제집을 원문 형태의 기출문제집을 안 풀어보신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원문 형태의 기출문제집, 사지선다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거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해 드릴 부분은, 답변 드릴 부분은 이게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기출문제집, 사지선다 형태의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 한 권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쓰시면 안 되잖아요, 수험에. 기출문제집을 푸시고 사지선다에서 옳은 지문이 나오고, 만약 옳지 않은 지문을 물어봤는데 1번에서 옳지 않은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지문도 그 기출문제에서 지문에서 쟁점이 뭔지, 과연 이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문장을 읽어나가고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사지선다 기출문제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내가 틀린 지문을 물어봤는데 1번, 2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3번, 4번에서 이미 옳은 지문이라는 거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OX 문제집이랑 기출 문제집.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제 시생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문제집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이랑 작업을 할 때 이제 기출 문제집이 눈에 익은 제 시생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기출 문제집을 한 3번, 5번 정도 풀게 되시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기출 문제집의 내용들이 문제랑 정답이 어느 정도 그려진단 말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때 그러면 똑같이 새로운 문제를 받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을 때 그게 OX 문제집 형태로 공부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뭐 출간된 교재니까 좀 본질적인 차이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수업이 아까 11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진행 방식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집이 양이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근데 그거를 12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압축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할 거고요. 근데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형식저금이 실질저금이라든가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하는 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다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마다 시험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봐가지고 일단 이렇게 모의고사를 뭐 진도별로 내기도 하고 뭐 전범위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 체크하고 그 모의고사에는 그 기출문제는 아니더라도 공제책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따와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골라서 하는데 중요한 거 중심으로 어려운 거 중심으로 하고 쉬운 것은 정리용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내 친구로 이제 수업을 곧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OX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내 친구 강의랑 내용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런 문의가 있네요. OX에 대한 그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OX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하면서 내 친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 친구를 많이 보시고 그걸로 이제 점수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 친구에 있는 내용 이렇게 문제에 접목시킨다. 그리고 결국에는 OX 문제집이 내용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질문 보니까 뭐 OX 문제집 예상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데 기출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옳은 지문 그대로 막 두세 번 출제된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출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틀린 지문으로 함정 지문 파고 했으면 이제 그런 지문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뭐 공제 실무 종합이라든지 그리고 경간부 시험, 승진 시험에서 우리 채용 수험생들이 볼 만한 문제들을 다 OX 지문화 시켜뒀어요. 그럼 이제 이 지문을 제가 어떻게 내 친구랑 연계할 거냐? 내 친구 수업을 하면 내 친구 일단 여러분들은 내 친구든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든 이론 수업을 듣고 넘어오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친구 교재를 놓고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이론을 풍부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는 같이 무슨 작업을 할 거냐? 내 친구 교재에 그 내용들을 미리 단권화를 시켜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임박해가지고 막 단권화 하신다고 이제 단권화가 하고 나서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이 시험장에 가신단 말이에요. 단권화하는 목적은 한 건
책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거 많이 보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11월, 12월 동안 제가 OX 문제집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1, 2, 3월 달에 1, 2, 3단계 커리 타시면서 OX 문제집에서 내 친구 단거나 해뒀던 거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이 한 권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고 뭐 생각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OX 수업을 통해가지고 내 친구에다가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시는 그 단거나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통해가지고. 자, 뭐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기출문제로 복습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건 제가 답변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무기가 가장 주된 무기는 기본서라든가 내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내 친구가 돼야 되지 문제집이 무기가 되면 안 돼요. 기출 무기는. 근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기본서로 이제 공부를 하시든 내 친구로 공부하시든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에 틀린 지문이 있겠죠. 틀린 지문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틀린 지문을 내 친구나 기본서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건 이렇게 출제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거기다가 써놓기도 하고 기출문제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놨으면 여러분께서도 기본서에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출제가 있다고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문제집에는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본서에 없는 지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다가 내 친구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을 좀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출문제집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기출문제의 목적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지문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 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답이 암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를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기출문제 한두 번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책에다 표시도 하고 없는 지문 써놓기도 하고 이러는 게 단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단권화 작업을 해두시면 나중에 또 그걸 안 보더라도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질문인데 OX 문제집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이건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OX 문제집 이용해서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성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작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라 아까 OX 문제집 약간 차이점이랑도 관련되는 건데 기출문제집을 풀며 원문 기출문제집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저희가 본질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아는 거를 체크해보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 기출 문제라는 거는 여러 군데서 이제 각각 떨어진 법조문들이, 각각 떨어진 개념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OX 문제집을 단순히 그거를 순서대로만 나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의 흐름, 그리고 기본서라든지 내 친구의 그 개념의 흐름대로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OX 문제를 차례차례 풀면서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출문제집 가지고 공부했는데 내가 정리가 너무 안 된다. 기억의 파편처럼 막 이리저리 기억이 오히려 더 뒤섞이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OX 문제를 차근차근 제가 매겨놓은 순서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떤 작업까지 했냐면 똑같은 개념, 유사한 개념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003, 003-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똑같은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렇게 다른 개념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 문제도 묶어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중요도 낮은 거는 유사예제로 해가지고 정답에 또 풍부하게 또 붙여놓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문제집의 흐름만 따라서 오면 개념이 저절로 완성되겠으니까 뭐 공부 방법이나 방향성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학원에서 이제 넘어온 수강생인데 뭐부터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답변을 좀 하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신 수강생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오셨는데 만약에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겠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기본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죠. 그 학생들은 그냥 심화 이론부터 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화 이론에서는 기본에서 했던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에 했던 걸 좀 압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화부터 들어도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은 기본부터 커리를 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그리고 8번째 질문입니다. 강의 커리큘럼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준호 교수님은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뭐 계속 이제 뭐 OX에 너무 막 집중이 돼가지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뭐 그냥 짧게만 알려드리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지금 일단 11월 달에 OX 뭐 이제 80강 이제 20회차 해가지고 한 화요일 토요일 정도 해가지고 지금 주 2회 이제 마지막에는 한 주 3회 정도 들어가면 딱 20회가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OX 통해서 한번 싹 정리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 지금 짜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미래인재 커리큘럼 이제 상으로는 이제 1, 2, 3단계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풀이 1, 2, 3단계에 좀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오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발판을 말해주는 그런 커리큘럼 11월, 12월에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만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채용 실무종합 승진용으로 1, 2일제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채용 학생들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니까 꼭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거니까 무조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글 중에 제가 이거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커리가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 있고, 기출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우리 이준호 강사님께서 OX로 한 강의가 있고, 그리고 내 친구 강의가 있고, 문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커리를 깔았는데,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그 커리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이걸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그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은데 그 커리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들으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심화 이론을 듣고 있습니다. 심화 이론 듣고 있는데 아직 심화 이론을 정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학원은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커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화 이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커리가 들어간다고 무리하게 커리를 따라가는 건 저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이번 커리를 따라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다음 커리가 진행된다면 다음 커리는 한번 쉬고 그냥 이거를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배우는 거하고 기출문제에서 배우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내용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했다면은 다음 단계를 약간 벗어나고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험 생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데 25년 1차 준비해야 될까요? 2차 준비해야 될까요? 경찰 무지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건 제가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1차 일단 지금 시작했어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1차 시험 합격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2차를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차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도 여러분께서 1차도 그냥 준비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근데 이번 1차에 내가 합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기본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학원에서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나 문제풀이 타야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 다음 컬이 탄다? 이런 학생들은 절대 합격 못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은요, 내년 2차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를 나는 보겠다 생각하시고 기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차례차례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커리를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 이게 우리 이제 학생한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가 사전 질문 받은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OX 문제집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채용 기준으로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기출문제와 내용상 차이가 있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이건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 OX 관련해서 질문이 막 엄청 많죠. 사전 질문도 그렇고 지금 실시간 질문도 많은데 제가 이제 뭐 좀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 시중에 있는 많은 기출 문제집도 있고 문제집들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직접 사서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다 풀어보고 시중에 유명한 교재들은 제가 직접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제 사비로 사가지고. 근데 시중의 문제집들 중에서 사실 이 책이 지금 2번 나왔는데 2번 다 제가 뭐 적중 내역 이렇게 부끄럽게 말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문제를 비교해서 보시면 그 나왔을 때 가장 높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줄 수 있는 책이었다는 거를 학생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이거를 책을 많이 구매하시고 그리고 입소문 타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많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궁금하시고 막 OX 책 문제집 궁금하시면 제가 그 샘플을 오늘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저희 카페에다가 샘플을 올려드리고 그 샘플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느낌이 확 오실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책이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성돼 있구나, 철저하게 구성돼 있구나. 그래서 뭐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 저도 이제 질문 많이 올라오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듣고 그 가장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좀 넘어가며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냐? 제가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 다 풀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쓸모없는 문제들 빼고는 다 제가 지문에 녹여뒀어요. 지문에 녹여두었는데도 문항수는 더 작단 말이에요. 페이지 수도 작고 문항수는 작게 제가 적절하게 다 조합해가지고 녹여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작업해뒀으니까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적중률도 높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적절하게 녹여져 있고 뭐 그러면 그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아마 샘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샘플 제가 이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샘플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책 홍보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추가 질문이네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하나는 이제 소개를 하자면 홈페이지에 남긴 어떤 우리 수험생의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1살 여자 초시생입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네요. 제가 보통 수험생들보다는 나이도 좀 있고 150대의 키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 나이가 문제없지만 면접이나 최종 결과에는 나이나 작은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제 나이대의 수험생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쟤는 30살 넘은 학생들, 우리 여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50대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더 자세한 거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면접도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이 질문은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이 질문은 수험 질문도 좋고 막 이런 질문도 좋은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면접을 떠나가지고 제가 현직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좀 수사과에서 경제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1팀, 2팀이 같은 사무실을 썼단 말이에요. 1팀, 2팀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험생 분처럼 저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 30살이 넘었는데 계급도 순경이시고 그리고 키도 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조금 직원분께서 저는 가장 일을 잘하고 가장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 직원분들도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셨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면접할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데 학생들은 스스로가 아니면 면접학원에서 뭐 잘못된 정보로 그리고 경찰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경찰이 뭔가 이상형적인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마동석 같이, 그리고 여학생이라면 여학생인데 여학생 중에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런 분들,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훌륭하게 경찰 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각각의 쓰임새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누구는 다 막 엄청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막 용감하고 그런 사람들만 경찰이 된다, 이제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막상 가보시면 나이 많으신데 계급이 낮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막 엄청나게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아도 각각의 자기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훌륭하게 현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경찰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기 모습을 투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경찰 준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힌 고민일 뿐입니다. 충분히 답을 들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10가지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거를 답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면접반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치안 박람회가 뭐 송도에서 열린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면접 때 도움이 되나요?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치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항상 그 2차 시험 준비하는 면접 기간 때 항상 치안박람회가 연례 행사로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 가시면 뭔가 형식적으로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막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뭔가 생각보다 조금 우리 경찰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각 부서별로 그리고 각 업무별로 분장해가지고 막 부스 같은 거 운영하면서 상담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경찰관들이랑 조금 호흡해 보시고 하면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마 가시면 뭐 가는 요일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조금 직전에 합격해서 교육받고 계신 분들도 막 거기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면접이랑 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면접 질문 중에서 뭔가 이제 그 과학과 관련된 거, 뭐 과학이라든지 좀 이과스러운 질문들 있잖아요. 뭐 4차 산업, 뭐 AI라든지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찰이 뭔가 발전한 뭐 장비 같은 거 알고 있냐, 그런 좀 미시적으로도 그런 질문도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치안박람회 열리고 거기 다 돌아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시간 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 공부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는데, 흐릿뽕이라는 학생이 흐릿뽕이에요, 뿡이에요, 이거? 자, 9월부터 공부 시작한 초시생인데 실강 듣고 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못해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많아서 막막한데, 지금 듣고 있는 기본 강의 실강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심화로 듣는 게 맞는가? 이러는데, 일단 이 학생은 복습을 안 했잖아요. 복습을 안 했으면 당연히 기본 강의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심화 가도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그냥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심화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어서 계속 실강 듣는 건 힘들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고등학생이구나. 아니, 고등학생인데 수업을 듣고 있구나. 일단은 그래, 뭐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복습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럴수록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정도연이라는 학생은 기본 강의로 인강을 듣고 있는데 필기 방법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준호 선생님은 이제 거기 간부 이제 공부 네. 사회생활 할 때 수업을 들었으니까 네네. 그때 필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효과적인지 좀 잘할 것 같은데 한번. 뭐 공부 방법이나 필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막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초시생 때 바로 기본 이론 때 막 색깔펜이랑 볼펜으로 일단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필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 경찰학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정확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 기본 심화를 듣고 내가 좀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며 내가 이제, 뭘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지를 딱 그 감이 오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조금 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색깔펜이라든지 볼펜보다는. 그리고 그러면 연필로 사용하면 다 표시가 안 돼요. 강조 표시가 안 돼요 하는데 얼마든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시로. 이제 연필 하나만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학에 보면 법조문 중에 하야한다, 할 수 있다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야한다는 조금 러프하게 제가 설명드려 보면 조금 기속행위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약간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약간 하야한다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필로 똑같은 샤프 하나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야한다에는 사각형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 문장 끝에다가 하야한다가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제가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더 장기 기호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부분에는 물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제가 딱 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형광색 펜을 사용 안 하고 뭐 빨간색, 파란색 펜을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연필 한 자루로 샤프 한 자루로 할 수 있다 하야한다 그 이제 그렇게 필기도 하면서 그 이미지와 시각화시키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하야한다 할 수 있다가 진짜 그래서 출제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으로 한 번 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하야한다는 뭔가 이제 딱 정해진 느낌이니까 빨간 신호등 같잖아요. 그 빨간색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빨간색 비슷한 형광펜 아니면 빨간색 볼펜으로 하야한다를 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파란색이라든지 초록색 계통 아니면 노란 계통 형광색으로 또 이제 표시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미지랑 그 다음에 내 책에 표시된 게 엄청 필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좀 그런 방법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유삼이라는 학생이 경찰 간부준비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 학생들 기본서와 기출준비 방법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오전에 수업 끝나고 오후에 이제 연구실에 있는데, 간부 준비하는 학생이 찾아왔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간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채용도 어렵게 나왔고, 간부도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간부생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학생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오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간부 문제하고 그 학생하고 간부 문제하고 그리고 책에 있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해봤는데 실제로 책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간부 문제에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별로 생각보다 자기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책에 있는 게 많네요. 이렇게 하면서 놀래고 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수업이 그 채용 학생들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위를 좁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간부 학생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데 넓히는 게 뭐 다른 책을 보라는 얘기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건데 수업을 안 한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채용은 중요한 거 중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간부 학생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넓혀가지고 기본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막 이 책 저 책 다 본다 이러면은 진짜 이건 가장 최악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책에만 있는 걸 보되 거기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거 말고도 나머지 주변 것들도 좀 읽어보자. 이 정도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간부생들은.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교수님. 승진 수험생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네 김폴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승진 대비 강의 예정된 게 있나요? 지금 회심에 승진 내 친구 준비하고 계신 거 오늘 원고 팔고 하셨잖아요. 거기 승진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 강의는 예전에 끝났고 지금은 그 문제집 객관식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강의가 조만간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채용에는 내 친구라는 책이 있는데 승진에는 내 친구라는 책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진짜 작정을 하고 작년에 뭐 만든 게 좀 얇아가지고 이번에 작정을 하고 제가 진짜 마음 먹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승진으로 아마도 조만간 오늘 제가 원고를 넘겼어요. 출판해서 아마도 편집해가지고 나오면은 한 11월 달쯤에는 그걸로 강의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열심히 봐도 충분히 시험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시간이 되시면 그거 한번 들으시는 거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많이 질문 왔던 것 중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로 말씀드리며 막 OX 책 언제 나와요? 이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막 뭔가 책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게 한 뭐 8개, 9개 정도 올라와서 말씀드리며 마지막 교정 작업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아마 인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뭐 시중에 서점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출간일은 뭐 다음 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교정 끝나고 나면. 네, 여기 이제 뭐 샘플 지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띄웠는데 뭐 여기 이제 길게 지금 설명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보시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이제 해설에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옳지 않은 지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며 고위공무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여러 군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마 지금 화면이 작아서 제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우리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의 개념이라 그리고 뒤에 가면 막 부패 방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이제 고위공직자가 계급이 뭐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공개 관련해 가지고도 비슷한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치안감인지 경무관인지 그리고 또 막 고위공직자 수사처 해가지고 아주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거에서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고위공직자 개념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다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비슷한 거 어디 있지? 그런 거를 제가 보시면 해설에 막 비교 조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수록을 해드렸어요. 제가 미리 찾아두고 그렇게 다 수록해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럼 일단은 질문에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질문 하나만 제가 받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질문들은 우리 카페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요. 또 여기서처럼 또 충분히 거기서 답을 해드리니까 그쪽으로 좀 활용하시고요. 자, 어떤 질문이 이제 제가 꽂혔냐면 학원에서 준비한 지 3년 차가 땡이라는 학생인데 3년 차가 되었고 하반기 경체 피라부 체력이 떨어져가 다시 준비하게 된 수험생입니다. 경찰학 이제 제 장쌤 수업은 처음인데 내 친구로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완강이 40강이던데 책을 구매해서 보니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서 사이까지 조금 적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친구가 지금 이번에는 한 70페이지쯤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내 친구에 있는 것도 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컨대 어떤 시험이든 지금까지 경찰학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든 내 친구에 있는 것만 맞추면 합격한다. 제 팔목 걸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 친구에 있는 것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특히나 지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친구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학생은 3년 정도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가장 효과적인 게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를 정말 자주 보셔가지고 그냥 갈아 마셔야 돼요. 내가 이걸 그냥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그 조그만 책에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시간 관계상 답을 다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같은 건 카페 아시죠?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조금 이렇게 더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 이준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여기 이제 실강생들이랑 막 소통 많이 하고 저는 또 면접도 하고 있으니까 직접 피부로 막 맞대고 학생들이랑 저는 진짜 호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인데 면접 수업이 없는 날인데 학생분들이랑 10시 40분까지 막 그 건물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맞춰서 이제 나가셔야 된다. 10시에 마감인데 나가야 된다는데 제가 10분만 더요 하면서 학생들 대답 하나라도 답변 피드백 좀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알아요. 저도 수험생이었으니까 인생을 걸고 이 수험에 뛰어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걸고 이 수험판에 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임감 없이 하진 않으니까 좀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장정 교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제가 장정 교수님 제자였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 봐온 그 모습이 양심적이지 않거나 수험생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장정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좀 그런 거 학생분들 아셨으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옆에서 같이 또 잘 보자 해가지고 또 장정 교수님 또 더 멋진 강의로 또 보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희도 화이팅 해가지고 25년 1차 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이 내년 3월 초라고 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무조건 다 합격하실 겁니다. 저희 항상 진짜 저랑 우리 이준호 강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자 2025년 1차에 자 합격하세요 다들.